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최적화입니다. 아래의 식은 최적화 과정의 대표적인 식으로 로스 펑션의 값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W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가는 길을 찾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모델에서는 간단한 미분을 통해 최소 로스를 가지는 W를 찾을 수 있지만 복잡한 모델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지는 것과 같은 명료한 공식을 통해 최적의 W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식으로 최적의 W를 한 번에 바로 찾기보다는 최소 로스 값을 갖는 이상적인 W를 점점 이렇게 W에 가까워지도록 조금씩 W를 변경해 가는 방법을 이용하여 W를 찾게 됩니다. 그럼 W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랜덤 서치라는 방법입니다. 랜덤 서치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W를 랜덤하게 변경했을 때 계산되어진 값이 이전 값보다 계산된 값이 이전 값보다 더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W를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이파 10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요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기대 정확도는 약 95%인데 반해서 랜덤 서치를 활용한 방법론은 15.5%라고 하는 정확도를 보이면서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랜덤 서치 방법론이 1차원적인 데이터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의 실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방법은 사람이 산 비탈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로스 펑션이 그리는 면을 따라서 최적의 W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다변수 함수인 손실함수가 1차인 경우에는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레디언트 방향은 함수가 가장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이 로스 펑션이 가장 감소할 수 있는 방향, 즉, 요 direction of steepest descent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럼 W를 찾기 위해 사용했던 이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요 numerical gradient라고 하는 수치적 방법과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해석적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W에 한 개의 엘리멘트씩을 번갈아 가면서 각 엘리멘트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을 바로 numerical gradient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W의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요 H를 0.0001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를 이동시킨 첫 번째 차원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은 요
아래 보이시는 요 식에 따라서 h of x 더하기 h인 값인 1.25322 마이너스 요 f of x인 1.25347 나누기 h인 0.0001을 계산하여 마이너스 2.5라는 값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w의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도 h는 0.0001만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은 여기 1.25353 빼기 여기 1.25347 나누기 역시나 이동한 아주 작은 h 0.0001로 나눴을 때 그레디언트 값은 0.6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w의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도 h 0.0001만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원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은 1.25347 빼기 1.25347 나누기 0.0001이어서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차원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계산 횟수가 W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W의 크기가 큰 상황에서는 매우 비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도함수에서 H는 진짜 극한이 아니라 임의의 작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값을 구한다고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계산 방법으로는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로 해석적 그레디언트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적 그레디언트 계산법은 정확한 수식을 이용하여 직접 미분을 하는 계산법인데요. 손으로 계산하기 매우 힘들고 실수하기 쉽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적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인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을 6강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계산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수치 그레디언트는 근사값을 계산하며 계산이 느리지만 사용하기 쉽고 해석 그레디언트는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빠르지만 에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거의 해석적 그레디언트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레디언트 체크 과정을 위해 요 수치 그레디언트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토치에도 그라드 체크라는 모듈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요 그레디언트 체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 체크를 위해서 쉽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선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찾았다면 이제는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더 낮은 로스를 가지는 W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데요. 경사하강법이라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는 세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W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W를 초기화하는지에 따라 결과나 과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를 활용해 더 나은 W를 찾아 나아가는 스텝을 몇 번이나 수행할 것인가 입니다. 이 스텝의 횟수를 정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딥러닝에서는 보통 고정된 횟수의 스텝을 사용합니다. 스텝 횟수와 학습 소요 시간은 비례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스텝의 횟수는 컴퓨터의 성능을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바로 한 번의 스텝에서 이동할 거리,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가 높으면 최적의 W까지 더 적은 횟수의 스텝으로 도달 가능하지만 최적의 W를 지나쳐버리는 오버슈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정교하지만 최적의 W를 찾는 데는 오랜 여러 번의 스텝을 거쳐야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W의 궤적은 로스 펑션이 이루는 면을 따라 그려지는데, 면의 기울기는 이런 슬라이드처럼 항상 최소의 로스를 향해 기울어져 움직이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은 이와 같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계산에 활용하는 풀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은 파라미터 W를 한 번 업데이트하기 위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직접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시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그레디언트 경사 하강법에 해당됩니다. 이 방식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그레디언트와 로스를 구하기보다는 표본 데이터를 추출해서 일부만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표본 데이터를 미니 배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32, 64, 128 등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인 SGD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SGD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사용하는 것에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총 5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니 배치의 크기인 배치 사이즈와 샘플링 데이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데이터 샘플링 기법이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됩니다. 배치 사이즈의 경우 컴퓨터의 GPU 메모리 크기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크게 잡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SGD에서는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표본 데이터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하도록 표본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SGD에는 아쉽게도 오실레이션 문제와 로컬 미니마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본 슬라이드에서는 오실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예시를 통해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최적의 W로 이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가 잘 컨트롤되지 않게 되면 오버슈팅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타원과 같은 형태의 손실함수는 일반적으로 큰 이렇게 하이 컨디션 넘버를 가지게 되며, 이런 경우 SGD는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비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대로 원에 가까운 형태의 손실함수는 컨디션 넘버가 1에 가까워지게 되고 SGD의 경우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 로컬 미니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 LW는 이와 같이 로컬 미니멈 값이나 새들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로컬 미니멈과 새들 포인트는 그레디언트 값이 0에 해당됩니다.
즉, 최적이 아닌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면 학습 과정 중 로컬 미니마와 새들 포인트에 갇혀서 이 더 이상 W 값이 업데이트되지 못하게 되고 온전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SGD는 미니 배치라는 일부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스 펑션에서의 그 W의 궤적이 항상 이와 같이 기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등의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SGD의 단점을 극복해 보고자 수정된 SGD의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들 중 하나가 요 슬라이드 오른쪽과 같이 SGD와 모멘텀을 함께 사용한 경우입니다. 해당 반복론은 리니어 모델 말고도 딥러닝 모델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현상인 관성에서 온 아이디어로 해당 방법은 지금까지 그레디언트의 진행 추세라고 볼 수 있는 모멘텀과 현재 속도의 SGD를 함께 사용하여 W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RHO는 마찰 계수라고 하고 혹은 decay rat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GD의 모멘텀을 추가한 방법론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을 함께 사용하는 SGD 방법론에서 모멘텀은 SGD의 진행 추세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SGD의 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닐라 SGD에서는 로컬 미니마 혹은 새들 포인트에서에 빠질 수 있던 것들이 모멘텀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W가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를 만나더라도 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되는 푸어 컨디셔닝도 이렇게 보시면 완화된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완화가 됨과 동시에 학습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스테로프 모멘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SGD는 모멘텀을 함께 사용하는 SGD로 이 지난 스텝의 정보를 반영한 추세 벨로시티와 그레디언트가 합쳐져서 이렇게 다음의 스텝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 말고도 현재의 위치에서 이 빨간 그림이 현재 위치인데요. 현재의 위치에서 벨로시티만큼 이동한 후 그 다음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스텝을 정하는 이 네스테로프 모멘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론은 요 벨로시티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을 그레디언트로 보완하는 방법론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딥러닝 방법론에서는 네스테로프 모멘텀 방법론이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네스테로프 모멘텀을 구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식을 변형해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SGD의 변형 알고리즘은 아다그라드입니다. 이 아다그라드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활용한 방법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아다그레드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큰 경우 큰 값으로 식을
이렇게 이게 큰 값으로 식을 나누기 때문에 W의 갱신폭인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 요 그레디언트가 작은 경우 작은 값으로 식을 나누기 때문에 W의 갱신폭인 스텝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효과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진행이 지그재그를 이루는 푸어 컨디셔닝을 완화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다그라드는 이 스텝이 넘 스텝이 계속 반복될수록 요 과거의 그레디언트를 추적하는 그라드 스퀘어드가 매우 커지게 되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W의 갱신을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다그라드를 개선한 RMS 프롭이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요 아다그라드는 과거 정보를 계속 이렇게 누적하는 반면 RMS 프롭은 decay rate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과거 정보를 조금씩 축소시켜서 받아들이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RMS 프롭을 릭 아다그라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멘텀을 함께 사용하는 SGD는 깊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다가 돌아오는 오버슈팅 방식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방식이라면 RMS 프롭, 요 아래 빨간색의 RMS 프롭은 스텝 사이즈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로스 서페이스가 찌그러진 모양이 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많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SGD 변형 알고리즘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멘텀을 함께한 SGD와 RMS 프롭의 장점을 합친 최적화 방법입니다. 살펴보면 모멘텀의 과거의 속도와 현재의 그레디언트를 더해서 관성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차용하였고 RMS 프롭의 과거 정보는 이렇게 조금씩 잊혀지면서 현재점에서의 새로운 그라디언트를 보강하는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담 옵티마이저에서의 를 사용할 경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베타2가 0.999일 때 t가 0인 지점에서 아담 최적화 방법론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네. 과거 정보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하면 이 새로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너무 조금 반영될 겁니다. 따라서 시작점에서, 즉 시작할 때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리게 출발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작점에서 너무 느리게 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어스 커렉션이라고 하는 텀을 이 아담은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단점을 보완한 아담 옵티마이저는 다양한 모델에서 시도해 볼 만한 최적화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이 표와 같고요.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2차 근사 대신 1차 근사를 활용하여 최적화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배운 최적화 방법은 모두 1차 미분만을 이용한 퍼스트 오더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는 1차 테일러 근사값에 기반하여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방향을 따라 이동하면 W가 갱신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컨 오더 옵티미제이션 방법론도 존재하고 이 방식은 이렇게 로스의 커버처와 스텝 사이즈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보다 더 강인한 최적화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즉 2차 근사는 2차 다변수 함수의 최저점을 찾아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세컨드 오더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의 장점으로는 이와 같은 로스가 플랫한 영역에 있을 때 한 번에 많은 스텝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로스 서페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는 스텝 사이즈가 적게, 이렇게 플랫한 데에서는 멀리 스텝 사이즈가 크게 로스 서페이스에 따라 유연하게 스텝을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차 근사를 계산하는 과정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사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헤이시안 매트릭스 때문인데요. W가 n차원일 때 헤이시안은 비고 n제곱의 요소를 가져야 하고 역수는 비고 n 세제곱의 요소를 갖게 됩니다. 이런 값을 컴퓨터에 램에 저장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공간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의 차원인 n이 작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 LBFGS라는 방법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 풀배치 방법론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소량의 샘플을 뽑아서 손실함수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미니 배치 환경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담 방법론은 W의 최적점을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디폴트 옵션으로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2. 모멘텀을 함께 사용하는 SGD 방법론은 때때로 아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튜닝이라고 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만약 데이터 차원이 적은 경우 풀배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SGD 변형 방법론들 대신에 요 LBFGS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손실 함수에서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좋은 W 값을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